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비서가 어떻고 책임비서가 어떻고 셰퍼비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마치 들어보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비서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을 좌우지한 것 같은데 도대체 비서 직책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서 직책은 사장이나 그 기관 책임자의 사업을 보좌하기 위한 심부름꾼 같은 것인데 북한에서의 비서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뜻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탈북자들이 많이 이런 말을 하는가 의문시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질문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북한 체제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체제의 본질이고 시스템상으로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수령적속 다음에 중요한 저 체제의 시스템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세법비서, 당비서 직책을 통해서 도대체 이 비서직이 북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원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과 작동 원리를 알아야만 북한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노동당 비서란 어떤 직책이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공산국가,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공산국가들, 어쨌든 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모든 공산국가는 일당 통치, 일당 독재 국가였습니다. 공산당이 유일당이 돼가지고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시켜 나가는 일당 독재 국가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공산국가들은 다당제가 아닙니다. 다당제 비스트름한 거는 있지만은 냄새는 풍기지만은 철저히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들이 소위 자기네들 무슨 협의체처럼 움직인다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런 형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자면 형식상이나마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의체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노동당 비서제를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책을 보면 공산당 총비서, 그 다음에 공산당 비서, 그 다음에 공산당 촉당 비서, 공산당 세포 비서, 이렇게 다 당 직책마다 다 비서자를 붙였습니다. 소위 의견을 수렴해서 봉사하는 심정으로 모든 국가 관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서 간판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북한의 노동당 비서제는 바로 구소련 공산당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은 총비서, 김일성이 총비서를 했지요. 김정일이 또 총비서 했지요. 김정은이 제1비서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 보면 대표 이렇게 붙이지만은 북한은 이런 외형을 쓰고서 다 비서라고 붙입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 또 수령의 위협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주체혁명위협의 총참모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령 다음에 제일 큰 권력기구, 독재기구가 바로 공산국가의 공산당 혹은 노동당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당 독재 공산당의 총비서라는 직책은 자유세계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서라는 그 용어하고는 이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1인을 만인 이상에 모시고 전체 인민을 다스리는 독재기구의 총책임자라는 의미에서 비서 직책이고, 한국의 일반 비서직은 자기가 모시는 리더의 사업을 보좌하고 사업이 잘 되도록 세심히 보좌해 주는 것이 비서의 직책인 것입니다. 용어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 같은 국가에서 노동당은 수령족속 1인 지상, 전체 민 만인 지하, 요 짬에 군림해가지고 수령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저 수령족속의 국가 비전인 주체혁명위협이라고 하는 그것을 총괄하는 소위 총参谋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노동당은 수령 다음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북한 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의 모든 기득권에 관련한 인사사업을 독점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가 간부로 되자면 노동당이 검증을 받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당의 수령이 의도에 따라서 북한의 크고 작은 모든 간부를 다 선출합니다. 다 검증해서 선택해서 임명합니다. 여기에는 당 조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비밀경찰, 공개경찰, 정무원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그 다음에 군대 간부들, 정치 간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행정 간부들에 대한 임명권, 또 낮은 행정 간부들에 대한 임명권도 모조리 노동당 중앙위원회 아니면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노동당 위원회, 그 다음에 더 밑에 노동당 촉당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즉 북한 노동당은 북한의 간부라고 생겨먹은 모든 사람의 간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선발, 검토, 임명, 이 모든 시스템을 북한 노동당이 주관한다는 거. 북한 노동당의 두 번째 막강한 파워는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모든 간부군에 대한 큰 간부군, 낮은 간부 등 관계없이,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그 모든 간부들에 대한 상벌권을 행사합니다. 진급을 시키느냐, 철직을 시키느냐, 훈장을 주느냐, 책벌을 주느냐, 목숨을 빼앗느냐, 이 모든 상벌권을 노동당이 유일하게 행사합니다. 김일성 적석을 제외한 당 간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행정간부, 비밀경찰, 공개경찰, 군대, 상관오지 어느 간부도 간부라고 생겨먹은 모든 사람에 대한 상벌권을 바로 노동당 조직이 자기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행사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노동당이 북한 체제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권과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 이 경제발전에서 김일성 적석은 노동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장기업소의 당 비서는 그 공장기업소가 자기 생산활동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키잡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의 당비서는, 당조직 책임자는 그 단위 키잡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당비서는 노동당이 파견한 사람으로서, 임명한 사람으로서 노동당의 의도와 정책에 맞게 키잡이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간부들은 당비서가 키잡이 하는 데 따라서 노를 조약해야 하는 노잡이꾼이라고 했습니다. 노를 젓는 뱃사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비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동당 비서가 배를 잘못 몰면 저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적석은 노동당의 최고의 신임과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북한 사회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 황장년 선생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쓰신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수령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노동당 간부들은 저 체제의 마름이고 모든 행정 간부들은 저 체제의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비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북한에서 노동당 비서라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제도의 본질적 차이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북한의 모든 당일꾼들은 노동당 총비서, 그 다음에 당위원회 비서,
당 중앙위원회를 놓고 볼 때는 사상 담당 비서, 조직 담당 비서, 군수공업 담당 비서, 무슨 경제 담당 비서 다 비서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기관과 기업서들은 그 크기에 따라서 노동당 조직의 비서, 그것보다 조금 작은 단위는 노동당 조직의 책임비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말단 세포는 노동당 세포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김일성 족속은 바로 자신들이 70여 년에 걸쳐서 수립한 조노동당 비서 관리 시스템에 비해서 북한 전역을 낱낱이 장악하고 반항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면서 봉건 세습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그래도 노동당원이 돼야지 우선 간부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들은 우선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당원만이 북한에서는 큰 간부권, 작은 간부권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북한의 모든 간부군은 오직 노동당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동당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간부로 나가는 길, 이겁니다. 전제 조건은 무조건 노동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옛날 김일성 때까지만 해도 노동당원이 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소위 정수분자들로,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이 정수분자들로 노동당을 꾸린다 해가지고 진짜 탕탕 태기면서 노동당원을 뽑았습니다. 김정일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당문을 좀 열었습니다. 즉 저 김일성 족속의 세세년은 집권이라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각계각축 군중을 다 당에 품고 나가야 한다 해가지고 노동당의 입당 문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때는 적대계층 중에서도 아주 충실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기국민 중에서도 노동당에 적극 충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심사에서 노동당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일성이 세우고 김정인이 운영해온 조노동당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옛날에는 정치적, 계급적 토대, 정치적 심사가 노동당 입당의 기준이 되었다면 오늘은 하나가 더 불어났다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첫째, 계급적 토대, 둘째, 정치 사상적 준비 정령, 셋째, 돈. 북한 돈 아닙니다. 외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급적 신분제도라든가 정치적 준비 정도,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끌고 내려온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당에 입당하기 힘들어서 이제는 달러를 내고, 즉 외화를 지불하고 노동당에 입당하는 풍조가 북한 전 사회에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명언이 오늘 북한에서 여지없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을 자유화하기 위해 선결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인 수령절제주의 사상, 주체사상을 철폐한다. 둘째는 김일성 족속의 사도 집단인 노동당을 해체한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의 북한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북한 노동당의 범죄 행위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이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해하고 해부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의 실체에 대해서, 북한 노동당의 비서직 실체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정확히 알수록 북한 노동당의 입지는, 역할은 점점 좁아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대답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